우린 그런 걸 썸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X지면 이건 어장이에요. 이러다가 사귀어도 문제예요. 이런 애들 습성상 그 사람이랑 지금 썸을 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도 썸을 타고 있으면 흑우가 될지도 몰라요. 난 흑우여도 내가 흑우라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면 상관없어. 난 행복한 흑우로 계속 살겠어. 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장 당한 적 많습니다. 제가 물고기 출신이에요. 다양한 어장을 졸업했죠. 저는 거기가 어장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장을 잘 안 당해요. 예전에 많이 당한 이후로 어장 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많이 조사하고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어장 사례들을 보고 학습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징조들을 안다고 해서 어장을 다 걸러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포함이 되는 특징이 있다면 상대방이 지금 어장을 치고 있다. 얘가 지금 손에 물고기 밥을 들고 있다. 이럴 확률이 좀 높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어장이 아니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어장일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장관리라는 증거 첫 번째, 연락만 오래 하고 있다. 이건 사실 되게 알아차리기 쉬운 징조거든요. 근데 연애 감이 아예 없으면 이것도 모를 수 있기는 해요. 왜냐면 연락을 할 때 뭔가 달달한 분위기도 있고 가끔 전화도 하고 야심한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사이가 진전될 것만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괜히 시간만 질질 끄는 거예요. 이게 왜 어장관리 징조인지 사실 원리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짓거리 자체가 어장관리라는 단어의 정의에 딱 부합하거든요. 연락만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물고기 밥만 툭툭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관심이 있었으면 연락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겠죠. 완전 관심을 꺼버릴 의도였으면 연락을 안 하겠죠. 그 중간에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진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시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뭔가 애매한 사이인데 사귀는 건 아직 모르겠고 손가락만 찍어서 간만 조금 볼까? 이런 바이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걸 썸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건 어장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나 말고 다른 사람 간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연락만 계속하고 있다는 건 어장에서도 내가 순위가 밀렸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수석 물고기는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다양한 어장을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지? 좋은 게 아닌데?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해버렸어. 진짜 만에 하나 이 상황에서 이게 어장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진짜 바쁜 사람이어야 해요. 무슨 중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혹은 성격이 정말 신중한 사람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할 거예요. 일단 저는 그만큼 신중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너구리 라면에 다시마가 2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대요. 있다니까 있나보다 하는 거죠. 저는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랑 연락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연락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일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룬 게 뭐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이전에도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거 없는데? 그 사람 인스타 보면 맨날 놀러 다니고 누가 사진 찍어주는 거 올리던데? 그럼 당장 본인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리러 가세요. 네, 그러진 마시고 차라리 그 사람 뺨을 후려치러 가세요. 네, 어장관리라는 증거 두 번째, 내 얘기를 기억을 못한다. 그래 까먹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호를 하나둘씩 오냐 어화둥둥 이렇게 봐주고 넘기다가 어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징조가 있다고 무조건 어장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어장인지 아닌지 지금 헷갈린다는 건 그 사람이랑 뭔가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달달한 카톡이 있었든 저번 주말에 둘이서 술을 마셨든 뭔가가 있는 사이라는 건데 그 정도 사이인데 내 얘기를 기억을 못한다? 이건 나 말고도 나랑 동일한 중요도를 가진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을 확률이 꽤 높아요. 경쟁자? 아니 물고기니까 경쟁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나랑 뭔가가 있는 사이인데 내 말을 기억을 못하고 헷갈릴 이유가 없죠. 물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신경 쓸 문제가 많으면 머리에 과부하가 와서 내 얘기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사소한 이야기라면 까먹을 수도 있죠. 심지어 생일 정도도 까먹을 수 있다고 봐요. 생일은 숫자인데다가 1년에 한 번 챙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챙겨줘야지 하고 그냥 듣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쓰레기야? 어쨌든 듣고 잊어버릴 만한 이야기와 아닌 이야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알고 싶어 할 만한 정보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평소 취미는 무엇인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요. 좋아하면 궁금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보들입니다. 만약 기억을 못한다면 그 사람이 연락하고 있는 게 본인뿐만이 아니라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랑 정보를 헷갈렸다면 이건 빼박이죠. 이건 빼박이지. 그러니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자주 까먹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어장관리라는 증거 세 번째. 흐지부지 됐던 사이인데 연락이 갑자기 온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낚이곤 합니다. 그러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해. 예전에 흐지부지 돼서 어장에서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자유 물고기로 살다가 다시 자기 발로, 아니지 자기 지느러미로 어장으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에요. 이러다가 사귀어도 문제예요. 왠지 알아요? 이런 애들 습성상 나랑 사귀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다른 애한테 또 연락을 해요.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됐던 사이에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걸 왜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잘 될 사이면 진작에 잘 됐어야 해요. 왜 흐지부지 됐겠어요? 나랑 다른 사람이랑 간 보다가 다른 사람 찍먹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랑 잘 안 되니까 다시 나를 찍먹하러 온 거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된 적 있는 사이인데 나한테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건 그 사람의 주위에 일시적으로 이성이 없는 상태일 확률이 커요. 언제든 다른 사람이 생기면 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도 있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또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사귀더라도 나랑 싸우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한다는 거죠. 어장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만 누구랑 트러블이 발생해도 그걸 못 견뎌요. 아니면 조금만 뭔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그걸 못 참습니다. 좀 깊은 사이로 진전이 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고 단점도 좀 보이고 이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엄청 큰 단점이나 갈등이 아닌 이상 인간 관계에 그런 게 다 있기 마련이죠. 근데 걔네는 작은 트러블을 못 참아요. 왜? 깊은 사이가 아닐 때, 그러니까 갈등도 없고 단점도 안 보이는 그런 얕은 관계에 중독이 된 거죠. 어장에 새로운 물고기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나랑 흐지부지 됐었던 애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장이 아니려면요, 흐지부지 됐던 이유가 되게 명확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지금까지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았다거나, 어쨌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장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 그 친구랑 나랑 큰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사귈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 정도의 갈등이었다고 하면요, 그럼 이건 어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싸워서 흐지부지 됐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거든요. 큰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억만 남으니까 다시 연락을 해본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동이 수상하다. 그러면 이전에는 왜 이 사람이랑 사이가 진전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때는 누가 봐도 우리가 사귈 상황은 아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라고 하면 오케이. 이건 어장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때 갑자기 연락이 그냥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바짝 정신 차리세요. 어장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어장을 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할 때 확인해봐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연락만 오래 하고 있는지 보자. 두 번째, 내 얘기를 기억을 못하는지 보자. 세 번째, 흐지부지 됐던 사이인데 연락이 갑자기 오는지 보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어장당해보고 빡쳐서 스스로 조사하고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법하고 쉽게 체크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저도 이 기준으로 어장일 것 같은 애들을 걸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잘 써먹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앞으로도 마음에 들 거라고 기대해주세요. 저를 까먹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좋은 하루 되세요.